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가정론 전쌤 간호입니다. 오늘은 2단원 간호과정 관련 분류체계, 난다의 간호진단체계와 그 밖의 간호중재 분류체계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1번 1982년 제5차 회의에서 범국가적 간호진단협의회가 북미간호진단협의회 난다로 변경되면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2번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 9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된 간호진단 분류체계는 난다의 분류체계이다. 1978년 난다의 간호진단 분류체계에서는 간호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인간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받아들여졌다. 통합된 인간이란 로저스의 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인간은 개방체계로서 환경과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과 인간은 양상과 조직을 특성으로 하는 4차원의 에너지장을 가진다는 가정을 채택한 것이다. 3번 난다의 간호진단 구성 요소에는 정의, 특성, 관련, 기여 요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4번 난다에서 공인된 진단명은 정의, 특성, 관련, 기여 요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의는 진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며 대상자 특성은 그 진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군의 집합을 의미한다. 관련 기여 요인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적, 병태 생리적, 발달 단계적 요인을 확인한 것이며 진단의 성격이 잠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관련 요인 대신에 위험 요인이 포함된다. 5번 간호진단 중 잠재적인 문제를 다루는 진단에만 포함되는 요소는 위험 요인이다. 6번 1978년 난다에서는 인간 반응 9가지 양상으로 구성된 틀을 이용하여 발표했는데 9가지 양상에는 교환, 의사소통, 관계, 가치, 선택, 기동, 인지, 지식, 감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시 난다에서 인간 반응 9가지 양상은 교환, 의사소통, 관계, 가치, 선택, 기동, 인지, 지식, 감정입니다. 7번 난다의 진단 분류 체계는 임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간호진단 분류 체계로서 급성 환자 관리 상황에 초점을 둔 간호진단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상황에서는 이용도가 낮다. 오마하 분류체계의 경우 지역사회 간호사의 간호 실무를 명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가정간호진단 분류체계는 지역사회에서의 가정간호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분류체계이다. 8번 난다 진단에 포함되는 7가지 축입니다. 7가지 축에는 진단 개념, 시간, 간호 단위, 나이, 건강 상태, 수식어와 위치가 포함이 됩니다. 난다 진단에 포함되는 7가지 축에서 첫 번째 진단 개념은 진단 진술에서 주요 요소,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근간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시간은 기간이나 간격으로 정의된다. 급성, 만성, 간헐적, 지속적인 경우가 이 시간에 포함이 된다. 세 번째는 간호 단위란 간호 진단이 결정되는 별개의 인구 집단으로 정의된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이 간호 단위에 속한다.
네 번째는 나이. 개인이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나 기간이다. 태아, 신생아, 영아, 유아, 학령정기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젊은이, 노인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건강 상태. 건강 연속선상의 위치나 순위로 정의된다. 건강, 위험, 실제 등의 내용이 속한다. 여섯 번째는 수식어. 간호진단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판단으로 정의된다. 일곱 번째는 위치. 모든 조직, 장기의 해부학적 부위나 구조 등 신체 부위, 지역으로 구성된다. 청각, 대장, 심폐, 뇌, 미각, 피하, 구강 점막 등이 속한다. 9번. 난다 간호진단 목록의 구성 요소에는 앞에서 했었죠. 정의와 특성과 그리고 관련 요인, 기여 요인 또는 위험 요인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먼저 정의는 건강 문제 또는 강점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말한다. 두 번째, 대상자 특성이란 특정 간호진단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이다. 세 번째, 관련 또는 위험 요인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기여 요인이 될 상황적, 병태 생리적, 발달 단계적 요인을 확인한 것이고 그 문제가 잠재적인 것이라면 관련 요인 대신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10번.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과 직접 관계되는 간호 과정은 간호 계획 단계이다. 건강 문제의 영향 요인이나 기여 요인은 간호 중재에 의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영향 요인이나 기여 요인 진술은 간호사가 인지한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융통성 있고 탐색적인 성격을 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계획을 통해 중재 시 간호 계획은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11번. 분류 체계에서 귀납적 연구에 따라 간호 진단이 개발되는 데는 임상 간호사의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한다. 개개의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 명제를 확립하기 위한 추리에 따른 연구법을 귀납법이라고 한다. 1973년에 미국에서 간호진단 분류에 관한 범국가적인 간호진단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34개 진단 목록이 개발되었고 이는 본격적이고 공식적으로 간호진단의 개발과 분류체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간호진단협의회는 2년마다 전국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간호진단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12번. 간호진단 분류체계의 장점. 첫 번째, 간호의 연속성 유지와 질 향상. 두 번째, 대상자의 참여와 개별 간호 증가. 세 번째, 간호사의 업무 만족과 효율적인 인력 분담. 네 번째, 간호팀의 협력 촉진과 역할 확립 등이 있습니다. 13번, 간호중재의 선택 때 고려할 요소. 자, 이번에는 간호진단에서 간호중재로 넘어왔습니다. 간호중재를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할 요소에는 첫 번째, 간호진단의 성격. 두 번째, 중재와 관련된 연구. 세 번째, 간호사의 능력. 네 번째, 중재의 실행 가능성. 다섯 번째는 중재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14번. 자, 간호중재 분류체계입니다. 자, 간호진단 분류체계는 난다였고 간호중재 분류체계에 NIC라고 합니다.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해서 NIC 됩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맥클로스키와 블랙체크 연구팀이 개발한 분류체계로 문헌 고찰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6개 영역 25분류와 433개의 간호중재를 분류하였다.
NIC의 구조는 3단계의 추상성 수준으로 되어 있다. 15번 블랙체크와 매클로스키가 제시한 간호중재 영역에는 스트레스 관리, 생활 양식의 변화, 급성 환자 간호, 의사소통이 있다. 16번 NIC의 간호중재 분류에는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직접 간호중재, 두 번째는 간접 간호중재, 세 번째는 의사가 주도하는 처치, 네 번째는 간호사가 주도하는 처치입니다. 자, NIC의 간호중재 분류에서 직접 간호중재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간호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간접 간호중재란 환경관리 등 환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간접 간호중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가 주도하는 처치는 의학적 진단에 기초하여 의사가 주도하거나 처방에 의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간호사가 주도하는 처치는 간호진단에 기초하여 간호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중재를 간호사가 주도하는 처치라고 합니다. 17번 NIC 중재분류체계 개발에 의의 첫 번째, 간호치료의 명명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 간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개발되었다. 세 번째, 간호진단, 간호치료, 간호성과와 연계된 지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간호진단과 간호지침에 관한 전산화를 활성화시켰다. 다섯 번째는 간호수가의 결정과 간호자원 계획에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간호중재 기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입니다. 18번 NIC에 의의 첫 번째, 간호처치의 명명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 간호중재 기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간호진단, 간호치료, 간호성과와 연계된 지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간호진단과 간호지침에 관한 전산화를 활성화했다. 다섯 번째, 간호수가 결정과 간호자원 계획에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간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개발되었다입니다. 자, 17번, 18번이 같은 거네요. 개발의 NIC에 의의, 개발에 의의 같은 내용입니다. 19번 NIC 간호중재 분류체계의 장점 첫 번째, 간호중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1987년부터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무로부터 연역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최선의 간호실무와 연구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분명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간호진단과 연계되어 개발되었으며 미국 간호협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20번 NIC의 간호중재 분류체계의 분류구조 총 6가지 영역이 있고요. 첫 번째 가족간호중재 영역, 두 번째는 안전간호중재 영역, 세 번째 기본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 네 번째는 복합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 다섯 번째 행위 간호중재 영역, 여섯 번째는 건강체계 간호중재 영역입니다. 자, 먼저 가족 간호중재 영역에 출산 간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와 위험관리는 안전간호중재 영역에 속합니다. 세 번째, 기본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에는 6개 중재군으로 되어 있어요. 총 6개인데요. 활동과 운동관리, 배설관리, 부동의 관리, 영양의 지지, 신체적 안위, 자가간호 촉진으로 기본 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에는 6개의 중재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복합 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은 약간 더 중환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환자군으로 전해질과 산염기 관리, 약물 관리, 호흡 관리, 신경계 관리, 수술 간호, 피부 상처 관리, 체온 조절, 조직 관류 관리 등은 복합 생리학적 간호중재 영역입니다. 자, 다섯 번째 행위 간호중재 영역에는 행동요법, 인지요법, 의사소통 강화, 대처 보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섯 번째 건강체계 간호중재 영역이 있어요. 21번 블랙체크와 매클로스키가 제시한 간호중재 영역은 스트레스 관리, 생활 양식의 변화, 급성 환자 간호,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에는 이완요법, 인지재평가, 음악요법이 해당하고요. 생활 양식의 변화에는 자기수정, 환자와의 계약, 상담, 영양상담, 성상담, 명상 등이 생활 양식의 변화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급성 환자 간호에는 감각 정보 제공, 수술 전 교육, 위기 중재, 감찰, 함께하는 것이 급성 환자 간호이고요. 네 번째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인 경청, 옹호자, 진실 말하기, 퇴원 계획은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22번 간호중재 영역에서는 급성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도 간호중재 영역으로 보았다. 급성 환자 간호에는 감각 정보 제공, 위기 중재, 수술 전 교육, 감찰, 함께함이 포함된다. 23번 간호진단 목록의 구성 요소. 자, 앞에서도 했습니다. 간호진단 목록의 구성 요소는 정의, 그리고 대상자 특성, 그리고 관련 기여 요인이 해당합니다. 24번 간호중재 목록의 구성 요소는 좀 다르죠. 간호중재 목록에는 중재 명칭, 그리고 정의, 간호활동 세트, 참고 문헌이 간호중재 목록의 구성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25번 간호결과 목록의 구성 요소에는 결과명, 그리고 정의, 지표, 측정 척도, 참고 문헌이 간호결과 목록의 구성 요소 되겠습니다. 자, 26번 NOC입니다. NOC는 결과 분류 체계입니다. Nursing Outcomes Classification. 자, NOC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존슨과 메스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NOC에 관한 연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에서는 개념적 방법론적 현안이 규명되고 해결되었다.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결과 진술을 수집하여 조직을 함으로써 간호 결과명과 지표의 초기 목록이 개발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개념 분석과 전문 간호사 조사를 통해 각 결과명과 지표를 정연화했다. 또한 임상 현상에서 간호 결과 검증을 위해 간호 결과와 지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개발했다. 이들 연구팀은 1997년 NOC 1판을 출판하면서 190개의 간호 결과명을 제시했으며 결과명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3단계 연구로 간호 결과의 임상 현장 검증, 간호 결과 분류 체계의 타당성 검증, 각 결과에 대한 측정 절차 개발과 심리 측정학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7번 NOC는 간호 결과명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분류 구조로서 간호 진단, 간호 중재뿐 아니라 간호 결과에 대한 공통된 용어와 측정 방법의 규명, 검증을 위해 간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체계이다. 28번 간호 결과인 NOC의 구조는 5단계의 추상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추상적인 수준은 6개 영역이고 다음은 범주, 군,
결과명, 각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순이며 마지막 수준은 결과를 수량화하기 위한 측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척도의 예를 들면 간호결과 인지 능력에 대한 측정 척도로 극도로 손상된 1점, 상당히 손상된 2점, 보통으로 손상된 3점, 약간 손상된 4점, 손상되지 않은 5점의 척도를 사용한다. NOC에서는 모두 16개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간호 결과명에 따라 적절한 측정 척도를 제시한다. 29번 존슨과 마스가 제시한 간호 결과 분류의 필요성에서는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해 NOC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외에 최소 간호 자료 세트의 범주에 간호 결과가 포함되므로 표준화된 개발이 필요하고 간호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에 관한 표준화된 언어가 필요하며 간호 지식체 개발에 기여하므로 NOC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0번 ICNP. 자, 이번에는 ICNP입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ICNP. 첫 번째, 국제간호협회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간호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간호 분야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분류체계로서 완성됨.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 분류체계인 ICD에 간호 부분을 추가하여 보완할 목적으로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개발을 시작했다. 세 번째, 1989년 서울 국제대표자회의에서 ICNP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세계간호연맹에 제안을 하여 오랜 연구 끝에 1996년에 ICNP 알파 버전이 발표되었다. 네 번째, ICNP는 건강 관련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의 용도로 도구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1998년 13차 학술대회에서 분류위원회는 새로운 분류구조의 초안으로서 탁소노미2, 다축 건강양상 틀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제4세대 분류체계인 다계층 다축 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다. 31번 ICNP 개발의 목적. 첫 번째, 간호사와 다른 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실무 공통 용어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가족의 간호관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임상집단, 환경, 지역적 영역과 시간에 걸친 간호자료 비교를 위해서이다. 세 번째, 간호진단에 기초한 간호요구에 따라 환자에 대한 간호자료, 관리와 자원분배의 준비에 대한 경향을 기술하거나 계획하기 위해서이다. 간호정보체계, NIS와 다른 건강관리정보체계 HCI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술된 자료와 연결하여 간호연구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건강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호실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32번 1986년 제7차 학술대회에서 탁소노미 1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승인된 모든 간호진단은 9개의 인간 반응 양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9개의 인간 반응 양상은 앞에서 난다의 간호진단에서 9개의 인간 반응 양상과 동일합니다. 9개의 인간 반응 양상은 교환, 의사소통, 관계, 가치, 선택, 기동, 인지, 지식, 감정이다. 33번 간호진단의 탁소노미 2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보건의료용어 코드에 관련되는 권장사항에 부합되는 코드 구조이다. 코드 구조가 5자리로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게 개편되어 진단 코드의 변화 없이도 분류 체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13개의 도메인과 46개의 클래스에 155개의 진단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34번 ICNP 개발 방향. 첫 번째, 제4세대 분류 체계인 다계층 다축 분류 체계를 개발 중이다. 다계층 다축 분류 체계가 영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폴리 하이어키컬 또는 멀티 엑시얼, 이게 다계층 다축 분류 체계. 자, 두 번째,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 개념의 결정을 개발 중이다. 세 번째, 분류 때에 사용할 개념의 특성을 개발 중이다. 네 번째, 개념을 나타내는 특성 간의 조합을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 제시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분류 체계를 개발 중이다. 35번 탁소노미2에서 채택된 다축 건강 양상 틀의 7가지 축. 7가지 축, 앞에서 봤던 우리 난다 진단에 포함되는 7가지 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진단 개념. 진단 진술에서 주요 요소,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 근간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는 시간, 기간이나 간격으로 정의된다. 급성, 만성, 간헐적, 지속적인 경우가 포함된다. 세 번째, 간호 단위. 간호 진단이 결정되는 별개의 인구 집단으로 정의된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는 나이. 개인이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나 기간이다. 태아, 신생아, 영아, 유아, 학령정기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젊은이, 노인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건강 상태, 건강 연속선상의 위치나 순위로 정의된다. 건강, 위험, 실제 등의 내용이 속한다. 여섯 번째는 수식어, 간호진단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판단으로 정의된다. 일곱 번째는 위치, 모든 조직, 장기의 해부학적 부위나 구조 등 신체 부위 지역으로 구성된다. 청각, 대장, 심폐, 뇌, 미각, 피하, 구강점막 등이 속한다. 36번 ICNP의 간호현상 핵심 분류 틀인 8가지 간호현상의 축. 자, 간호현상의 축이 또 8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간호현상의 초점. 두 번째, 판단. 세 번째, 빈도. 네 번째, 기간. 다섯 번째는 위상. 여섯 번째, 신체 부위. 일곱 번째, 가능성. 여덟 번째, 대상자입니다. 자, 37번에 간호현상의 8가지 축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간호중재에도 8가지 축이 있습니다. 간호활동의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대상. 세 번째, 수단. 네 번째는 시간. 다섯 번째, 위상. 여섯 번째, 위치. 일곱 번째, 경로. 여덟 번째, 수혜자입니다. 자, 위상, 간호현상에도 보시면 5번에 위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 위상은 우리 신체에서 아닌지, 밖인지, 수평인지, 수직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6번의 위치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8번 ICNP의 중재활동 분류. 첫 번째, ICNP의 간호중재의 축은 활동의 종류, 대상, 수단, 시간, 위상, 위치, 경로, 수혜자이다. 두 번째, ICNP의 간호행위 분류 체계는 8개의 축의 값으로 서술된다. 세 번째, 간호 활동 종류의 세부적인 하부 계층은 관찰, 관리, 수행, 돌봄, 정보 제공이다. 네 번째, ICNP에서 간호 행위는 실무에서 간호사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39번, 초기의 ICNP는
간호 현상의 핵심이라는 분류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틀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계는 인간과 환경의 두 개념이 포함되며 둘째 단계에서는 인간의 기능과 인성,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의 4영역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분류는 셋째 단계에서 다시 10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40번 ICNP 분류 체계에서 세부적인 하부 계층인 간호중재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 관찰, 관리, 수행, 돌봄, 정보 제공이 있었죠. 먼저 관찰은 규명, 결정, 모니터, 사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관리는 조직화, 제공하는 것이 관리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수행에는 개인위생, 몸단장, 목욕, 보온, 식사, 체위, 신체 부분 조작, 운동과 동작, 자극, 환부의 절개와 봉합, 환기, 기구의 삽입, 설치, 제거 등이 간호 수행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돌봄에는 돕기, 치료, 오염 예방, 관계 유지가 돌봄 항목에 속하고 다섯 번째, 정보 제공에는 교육, 안내, 서술이 해당합니다. 다시 ICNP 분류 체계에서 세부적인 하부 계층인 간호중재 영역에는 관찰, 관리, 수행, 돌봄,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41번 ICNP는 간호 결과에 관한 별도의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 않고 간호 중재 후 일정 시점에서의 간호 진단의 측정 결과 또는 상태로 정의하며 결과의 판단은 향상, 안정, 악화로 나눠 결과를 내린다. 따로 간호 결과에 대한 분류 체계가 없습니다. 42번 오마하 중재 분류 체계. 오마하 중재 분류 체계는 방문 간호사를 위한 간호 중재 분류로서 마틴과 슈트가 지역사회의 간호 행위나 활동을 중재의 범주와 대상에 대한 분류 체계로 문제 분류 체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귀납적 방법에 의해 고안되었다. 43번 마틴과 슈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간호 실무를 명명하기 위하여 오마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간호 행위나 활동을 범주화했는데 각종 기록의 양이 줄어들고 자료의 일관성과 명료성이 증가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44번 오마하 분류체계는 문제 분류체계, 중재체계, 결과에 대한 문제 등급 척도의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된다. 가정간호, 공공보건, 학교보건, 임상, 외래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간호 분야 외에도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작업요법사, 언어병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역사회 의료팀 구성원도 사용한다. 45번 오마하 중재체계는 범주, 대상, 대상자의 구체적 정보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된다. 46번 오마하 체계의 문제 분류 체계 구성 수준인 네 가지 요소는 영역, 문제, 수식어구, 증상, 징후입니다. 네 가지 요소, 문제 분류 체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영역, 문제, 수식어구, 증상, 징후고 첫 번째 영역은 지역사회 실무를 나타내는 네 가지 영역입니다. 환경적 영역, 심리사회적 영역, 생리적 영역, 건강 관련 행위 영역. 두 번째 문제 프라브럼은 44개 간호 진단명 포함
대상자의 안녕 상태에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수식어구, modifier, 가족, 개인, 건강 증진, 잠재적, 부족, 장애, 실제적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되며 대상자의 각 문제는 이들 수식어로 수식된다. 네 번째, 증상과 징후, sign, symptom. 각 문제에 대해 열거되는데 이는 가장 흔히 발생하며 연구 결과 간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증상과 징후이다. 47번 오마하 분류체계의 중재체계는 간호중재의 범주와 대상의 분류체계로 문제분류체계와 함께 사용하게 고안되었다. 이 간호중재의 범주에 있는 4개의 영역은 첫 번째, 보건교육, 지도와 상담, 두 번째, 치료와 절차, 세 번째는 사례관리, 네 번째는 감독입니다. 48번 가정간호중재 분류체계 HHCC는 가정간호를 위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요소의 목록을 알파벳 순서로 20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160개의 간호중재 중에 60개는 주요 범주와 100개는 하위 범주입니다. 총 160개의 간호중재와 640개의 간호중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9번 표준화된 간호용어 분류체계가 간호에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분류체계는 기억, 사고,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므로 그것의 체계적인 조직에 따라 지식체가 구조화되면 지시 간의 관계들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간호 분류 체계들은 간호의 실무 수준 이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이미 수집해서 조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간호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컴퓨터 정보 체계와 전산화된 대상자 기록은 숫자적인 코드로 전환될 수 있는 표준화된 용어가 필요하고 간호 자료와 문서를 대상자 기록과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려면 공통적인 간호 용어가 필요하므로 간호 분류 체계는 기록의 전산화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표준화된 공통 용어는 모든 간호사들이 서로 간에 혹은 다른 의료 요원들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간호사들 자신이 대상자를 위해 한 일을 서술해서 그 일에 따라 대상자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간호가 한 학문 분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간호의 기여도를 반영한 표준화된 간호 용어들에 의해 결정된 연구를 근거로 한 결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각 학문 분야는 임상적 실무를 규정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해야 한다. 간호에 대한 자료의 구성 요소들은 진단, 중재 및 결과이다. 표준화된 간호 용어들이 임상기록 체계에 포함될 때 간호중재의 효과성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50번 간호중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간호사에 필요한 능력. 간호중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었고 그 중에 간호사에 필요한 능력에는 첫 번째, 중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수기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임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 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간호중재에 따른 가능한 위험성이나 기대되는 장기적인 효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의료 전달 체계의 여러 제도와 기관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 환자별로 간호진단을 개별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51번 간호결과 분류의 필요성. 간호결과 분류의 필요성. 첫 번째, 공통된 간호용어 개발. 간호전문직은 간호진단, 간호중재뿐 아니라 간호결과에 대한 공통된 용어와 측정 방법의 규명, 검증과 적용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전산화된 간호정보체계. 간호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에 관한 표준화된 언어가 필요하다. 표준화된 언어와 분류체계의 사용은 국가 간의 간호자료를 합성 가능하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더욱 포괄적인 간호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통일된 간호자료 세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려면 공통된 언어와 자료를 조직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다. 간호정보를 조직하고 표준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범주를 개발하고 통일된 용어 확립이다. 최소 간호자료 세트 NMDS 중 간호범주에는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간호강도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되며 이들 요소에 관한 표준화된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전국적인 자료 세트. 대부분의 자료 세트에는 간호실무를 반영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간호실무의 효율성과 환자 결과에 대한 기여를 지지하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간호자료 세트 확립이 필요하며 그 요소로서 간호결과 분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간호의 질평가. 건강 관련 조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조정을 할 때 간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환자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섯 번째는 간호혁신 평가. 간호혁신은 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새로운 중재나 수정된 중재이며 또는 기존 중재를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간호지식체 개발의 기여.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간호 결과는 간호 진단, 간호 중재와 연결되어 간호 지식체를 구성하게 된다. 52번 간호 진단의 역량 과다 환자의 특성. 첫 번째, 표준 체중보다 10%에서 20% 이상 초과대. 두 번째, 삼두박근 두께가 여자의 경우 25mm, 남자의 경우 15mm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식습관의 이상, 다른 활동을 하면서 식사. 네 번째는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간호진단의 역량과다 환자의 특성입니다. 요거는 간호진단 부분 뒷부분에서 다시 볼 거예요. 53번 스나이더는 간호중재 영역을 운동중재, 인지중재, 감각중재, 기타, 놀이요법, 집단요법, 유머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운동중재 영역에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운동요법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인지중재 영역에는 명상, 의사결정조절, 저널, 회상요법, 계약, 감각정보 제공이 해당하고 세 번째, 감각중재 영역에는 치료적 접촉, 음악요법, 냉온요법, 마사지, 바이오피드백, 접촉 자극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